그 사건은 기록이 남아있던 시점에서부터 이미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지막 동선, 그날의 날씨, 마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시간, 그리고 경찰이 다시 맞춰 넣으려 했던 여러 조각들까지. 그러나 나중에 확인된 것은 흩어진 조각들 가운데 어떤 부분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적히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보았다고 했고 누군가는 보지 못했다고 했으며 기록은 중간중간 비어 있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한 지역에서 사라진 5아이를 극적 요소 없이 그날 남아있던 기록 순서대로 따라가며 24시간 동안의 흐름을 재구성합니다. 5명의 아이들은 모두 이 지역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초등학생들이었고 사건 당일 역시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아이들의 귀가가 늦어지자 서둘러 주변을 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은 아이들이 향했다고 알려진 방향과 주민들이 기억하는 목격 시각 사이에 작은 차이들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누군가의 실수였을 수도 있고 기억의 흐림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차이들이 이어지며 당일 오후의 흐름 전체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채 남겨졌습니다. 이 영상은 그날의 기록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복원하고 그 기록이 남기지 못한 순간들을 단정 없이 조용히 비춰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건의 결론은 지금도 나와 있지 않으며 이 영상 역시 어떤 판단이나 해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 당일과 그 이후의 자료들을 통해 기록이 먼저 사라졌다는 평가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를 조용히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는 동안 이 다큐는 어떤 결론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사건을 전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당시만 해도 작은 주택가와 밭이 섞여 있는 조용한 동네였다. 가구 수가 많지 않았고 아이들이 서로의 이름을 알고 지낼 만큼 하루의 흐름이 단순한 곳이었다. 학교와 집, 그리고 마을 입구에서 이어지는 낮은 야산이 아이들의 생활권을 이루었다. 가명 처리된 5아이는 모두 비슷한 또래였고 학교 수업이 없는 날이면 동네 어른들이 고개를 들 때마다 어디선가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일 정도로 자주 함께 다녔다. 가족들은 그 아이들이 특별히 위험한 곳에 간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가 그날의 시작이었다고 말한다. 사건이 일어난 날 아침 5아이는 집에서 각자 평소의 일과를 보냈다. 아침을 챙겨 먹고 집 앞에서 짧게 놀거나 근처 가게에 들렀다는 진술도 있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낮에 잠시 나갔다가 저녁 무렵 돌아오는 것은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움직임을 따라 살필 이유가 없었다고 회상했다. 아이들이 집 밖으로 나선 시각에 대해서는 가족들의 기억이 조금씩 달랐다. 한 아이의 어머니는 점심을 먹고 난 뒤였다고 기록에 남겼고 또 다른 가족은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아이들이 밖에서 떠드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 시각 차이는 당시에는 큰 의미를 갖지 않았지만 이후 하루의 흐름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맞춰야 하는 부분이 되었다. 사건 초기에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아이들은 동네의 낮은 야산과 그 아래쪽에 연결된 개울가를 평소에도 자주 찾아갔다고 한다. 특별한 장소라기보다는 걸어서 10분 내외면 닿을 수 있는 마을 아이들만의 놀이터 같은 공간이었다. 가족들 역시 그 아이들이 집 근처 야산에 간 것일 가능성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는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기억이 제각각 남아 있었다. 어떤 주민은
아이들 여러 명이 골목길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고 또 다른 주민은 혼자 지나가는 아이 한 명만 보았다고 증언했다. 누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확인은 시간이 지난 뒤에는 불가능해졌고 각 목격 정보는 기록 속에서 개별적인 조각처럼 남게 되었다. 아이들이 향한 방향에 대해서도 정확한 의견 일치는 없었다. 마을 윗길 쪽으로 올라갔다는 말과 아래쪽 작은 다리 방향으로 갔다는 말이 공존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어느 쪽이든 당일 아이들이 움직였을 가능성은 모두 열어두었다. 그 판단은 절대적인 결론이 아니라 초기 수색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 가까웠다.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을 가족들은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평소보다 조금 늦는 일은 가끔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고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가족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걱정을 표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까지도 사건이라고 부를 만한 징후는 없었다. 가족들이 직접 주변을 찾아 나선 시각에 대해서도 기록은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어느 가족은 해지기 전부터 이미 찾아다녔다고 말하고 또 다른 가족은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아이들의 부재를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증언했다. 그 차이는 각 가정의 상황과 당일 바깥에서 들은 소리 혹은 기억의 흐림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주변을 먼저 찾기 시작한 가족들은 아이들이 평소 들르던 개울가, 야산 입구, 마을 마당을 중심으로 짧은 경로를 한 번씩 훑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흔적은 없었다. 아이들이 그날 사용한 물건이나 떨어뜨린 소지품 같은 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2단계에서 가족들은 아이들이 생각보다 먼 곳으로 갔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초기 수색은 가족과 이웃 몇 명이 함께 움직이는 형태였다. 이들은 평소 아이들이 자주 설치던 골목과 야산 자락 사이의 좁은 길을 중심으로 살폈지만 아이들이 그곳을 지나갔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야산으로 이어지는 길은 마을 사람이라면 익숙한 곳이었지만 당시 지면 상태나 발자국 여부 같은 요소는 해가 거의 진 뒤에야 확인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선명하게 남아있지 않았다. 아이들을 찾지 못한 가족들은 더 넓은 범위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웃집 창고 뒤편, 작은 공터, 마을 회관 주변까지 한 바퀴 돌았지만 어둠이 내려앉은 뒤였기 때문에 정확한 식별은 어려웠다. 누군가는 멀리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말했지만 그 소리가 어디서 난 것인지 정확히 들은 것인지조차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가족들은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신고 시각 역시 기록상 차이가 존재한다. 각 가정에서 시계를 본 시점, 집안에서의 상황, 아이들을 찾으러 나갔던 시간 등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족이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아이들을 찾지 못했다는 판단을 공유했다는 점이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이미 지친 상태였고 마을 곳곳을 여러 번 확인한 뒤였다. 경찰은 가장 먼저 아이들이 향했을 가능성이 높은 방향을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가족들과 주민들이 말한 여러 정보가 경찰 수첩에 빠르게 적혔다. 누구는 위쪽 야산을, 누구는 아래쪽 다리 방향을 말했다. 모두가 본대로 말했던 기록들이었지만 서로 맞물리는 흐름은 명확하지 않았다. 경찰은 그날 남아있던 가장 기본적인 기록들을 순서대로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외출 시각, 마을을 지나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주민 증언, 정확히 본 사람과 확신할 수 없다는 사람의 말이 함께 취합되었다. 각 기록은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였다. 그러나 이 시점부터 기록 사이의 차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아이들이 5명 모두 함께 있었다고 말하는 반면 또 다른 이는 2~3명만 보았다고 증언했다. 여기에 대해 경찰은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당시 밝기, 거리 또는 일상적 움직임 속에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나치게 빠르게 봤을 가능성까지 모두 감안한 채 기록을 그대로 남겼다. 경찰은 야산 입구로 이어지는 길과 다리 방향으로 이어지는 길을 동시에 살피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어느 쪽으로 향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2단계에서 정해질 수 없었다. 두 방향 모두 당일 아이들이 이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장에는 아이들의 흔적이라고 부를 만한 결정적 단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밤 마을 전체가 어둠 속에 잠기기 시작하면서 수색의 난도는 더 높아졌다. 가로등이 밝지 않은 지역이 많았고 야산과 들판이 가까워 빛이 도달하지 않는 구간도 있었다. 경찰은 휴대용 조명을 사용해 입구 주변을 비추며 돌아다닐 수 있는 지형을 살폈다. 그러나 시야를 확보하기엔 충분하지 않았다. 경찰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당일 아이들의 움직임을 추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진술을 정리했다. 그 진술 속에는 서로 다르지만 누구도 고의로 왜곡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일상의 기억들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이 평소처럼 나간 듯한 모습, 여럿이 함께 있었다는 기억, 혹은 혼자였다는 기억까지 그냥 그날 그렇게 보였던 개인의 경험들이었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 경찰은 가족들이 표시한 걱정의 지점을 중심으로 좀 더 깊은 영역까지 살펴보려 했다. 야산 입구 조금 아래쪽의 흙길, 아이들이 공놀이하던 작은 공터, 낮에 물이 얕게 고이는 개울까지 짧은 간격으로 조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여전히 아이들이 그곳을 지나갔다고 확정할 만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마을 입구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3갈래의 방향을 분리해 기록했다. 한 방향은 자주 놀러가던 낮은 야산 쪽이었고 다른 하나는 마을 초입에서 이어지는 좁은 길, 그리고 마지막은 주변 논밭 사이로 난 작은 길이었다. 이 3방향은 당일 주민 증언에서도 언급된 바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배제되지 않았다. 당시 마을의 구조는 단순했지만 작은 지형 변화가 많았다. 가옥 옆으로 이어지는 골목이나 작은 창고 뒤편의 흙길처럼 멀리서 보면 눈에 띄지 않는 공간이 많았다. 경찰은 아이들이 그중 어느 한 곳을 지나갔을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했다. 그러나 이미 어둠이 내려앉은 뒤였기 때문에 흙바닥에 남은 작은 흔적은 식별하기 어려웠다. 주민들은 경찰에게 각자 기억하고 있는 장면을 말했다. 어떤 이는 낮에 아이들 여러 명이 함께 이동하는 모습을 봤다고 했고, 다른 이는 조용히 뛰어가는 1~2명을 본 것 같다고 했다. 이 두 증언이 서로 모순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았다. 당시 누구도 아이들이 사라질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이나 구체적인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볼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의 흐름을 경찰이 다시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하루 전체의 시간대는 조금씩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대 간의 연결은 완전히 이어지지 않았다. 점심 이후에 아이들의 움직임을 확인했다는 사람과 오후 늦게 아이들 소리가 들렸다는 사람의 진술 사이에는 짧지 않은 간격이 있었다. 이 간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 시점에서는 알 수 없었다. 경찰은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당일의 흔적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단서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아이들이 들렀다는 가게나 평소 자주 머물던 공터에도 당일 사용한 물건이나 흔적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없었다. 경찰은 아이들이 마을 밖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기 시작했다. 그 가능성은 주민 증언 속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평소보다 조금 더 멀리 갔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기초적 단계였다. 가족들은 경찰 조사와 별개로 저마다 아이들의 평소 성향을 말했다. 어떤 아이는 호기심이 많아 산길을 먼저 앞서가는 편이었고 또 다른 아이는 친구를 따라다니는 조용한 성격이었다. 이 성향들은 아이들이 어떤 흐름으로 이동했을지 간접적으로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성향만으로 당일 동선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가족들의 불안은 커졌다. 그들은 아이들이 평소 가던 곳을 여러 번 반복해 확인했다. 야산 입구 주변, 개울가, 작은 쉼터, 그리고 마을 초입의 버스 정류장까지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비추며 찾았다. 그러나 아이들이 다녀갔다고 단정할 만한 흔적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가족들이 움직였던 동선을 다시 따라가 보며 발견 가능한 요소가 있는지 확인했다. 그러나 발자국이나 물체의 이동 흔적처럼 시간이 지나도 비교적 남는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지역은 낮은 산과 밭이 가까워 흙이 쉽게 흩어지는 지형이었고 밤이 되면 이슬과 습기가 내려 자잘한 흔적은 더 빠르게 사라질 수 있었다. 경찰은 또한 마을 밖으로 이어지는 세 갈래의 큰 도로 중 아이들이 이용하기 쉬운 길이 있는지도 검토했다. 하지만 그 길들은 당일 주민 누구에게도 목격되었다는 진술이 없었다. 경찰은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을 통해 이동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진 않았다. 누구도 그 길에 주의를 기울일 이유가 없었던 만큼 당일 그쪽을 본 사람이 없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초기 단계의 조사에서 경찰은 아이들이 단기간에 동선이 크게 바뀌는 행동을 자주 하지 않았다는 가족들의 말을 기록에 남겼다. 평소 다니던 구역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은 그다지 없었고 그날도 장난감이나 특별한 물건을 들고 나간 아이는 없었다는 점 역시 가족들의 기억 속에서 동일했다. 이 정보는 그날의 흐름을 좁혀가는데 소극적인 근거로 활용되었다. 경찰은 마을 회관 앞에서 가족들과 이웃 몇 명을 모아 추가로 기억나는 부분이 있는지 물었다. 누군가는 해가 질 무렵쯤 멀리서 아이들이 모여있는 듯한 그림자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그림자가 5명이었는지 혹은 3명이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이 진술은 정확도가 낮다고 평가되진 않았지만 그만큼 단정적인 자료로 사용되기도 어려웠다. 마을 회관 주변은 저녁이 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던 공간이었지만 그날은 그곳에서도 별다른 흔적은 없었다. 남아있는 것은 누군가 잠시 앉았다가 떠난 것 같은 흙 묻은 돌 의자 2개뿐이었다. 경찰은 그 흔적이 당일 아이들과 관련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기록했다. 수색은 밤부터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결정적 단서는 없었다. 경찰은 어둠이 거친 뒤 다시 주변 지형을 살피기로 했다. 새벽이 되면 흙의 마모나 발자국의 깊이 같은 요소가
조금 더 잘 보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마을 회관이나 친척집에서 밤을 지새웠다. 새벽이 밝기 시작하자 경찰과 주민들은 전날 확인했던 공간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흙길, 풀숲, 야산 입구의 완만한 경사면 그리고 낮 동안 그늘이 지던 작은 공터까지 모든 지점을 천천히 확인했다. 그러나 아이들의 발길을 특정할 만한 흔적은 이른 아침에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당일 아이들의 동선을 가족과 주민이 기억하는 범위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남겼다. 그러나 수색은 계속 이어졌고 그날 오전부터는 마을 밖 도로와 주변 산길까지 범위를 넓혀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는 천천히 영역을 넓혀가며 이루어졌다. 가족들은 아이들이 평소 좋아하던 놀이 방식이나 어떤 순서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경찰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경찰은 그 설명을 바탕으로 동선의 폭을 넓히거나 좁히는 작업을 반복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꼬리를 물고 이동한 흔적처럼 지속적인 발자국이 남아있는 곳은 없었다. 흙과 작은 자갈이 섞인 이 지형에서는 아이들 발자국이 겹치거나 이웃 주민의 움직임과 섞여 구분이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었다. 경찰은 이 점 역시 기록에 남겼다. 오전 중 확인된 주민 증언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한 내용은 아이들이 평소처럼 마을 윗길 근처에서 목소리를 들은 것 같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정확히 언제였는지에 대해서는 증언마다 차이가 있었다. 이 차이는 사건 초기 기록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남았다. 경찰은 오전 중 수집된 증언을 토대로 마을 윗길과 산자락 방향의 지형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폈다. 해가 밝아지면서 전날 밤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흔적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 흔적들은 당일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려웠다.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길목에서는 흙이 뒤섞여 특정인의 발자국을 분리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마을 윗길 쪽은 아이들이 평소에 자주 드나들던 방향이었고 작은 쉼터나 공터가 연달아 있었다. 경찰은 그 지점들에서 누군가 잠시 머무른 흔적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 천천히 확인했다. 돌 위에 남은 얕은 흙 자국, 풀잎이 눌린 자리를 살펴보았지만 해석 가능한 정보는 없었다. 경찰은 이런 미세한 요소가 당일 아이들의 흔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메모를 남겼다. 한 주민은 오후 늦게 멀리서 아이들 몇 명이 언덕 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잠시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리가 있었고 정확한 인원이나 세부 행동은 기억해내지 못했다. 이 증언은 경찰에게 참고 자료로 전달되었지만 그 자체로 중요한 단서가 되지는 못했다. 다만 당일 아이들이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범위를 넓히는데 보조 자료로 사용됐다. 경찰은 마을 아랫길 방향도 동일하게 살폈다. 이 길은 논과 밭 사이로 이어지는 좁은 도로였고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 당시에도 비교적 조용한 구간이었다. 이곳에서도 아이들이 지나갔다는 확정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흙 위에 남아있던 자국들은 전날 어른들이 통행하며 생긴 흔적들과 구분이 어려웠다. 가족들은 경찰의 조사와 별개로 저마다 기억나는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해 설명했다. 누군가는 집 근처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해지기 직전 멀리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린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정보 역시 정확한 방향이나 시점을 특정하기에는 자료적 한계가 있었다. 경찰은 아이들이 평소에 자주 다니던 야산 입구 쪽을 더 넓은 범위로 조사했다. 입구에서 조금 올라가면 나무 사이로 난 좁은 길이 이어졌고 그 길 주변에는 작은 돌무더기나 쓰러진 나뭇가지 같은 자연적 장애물이 많았다. 아이들이 이 길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흙바닥에는 아무런 형태의 발자국도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았다. 오전이 지나면서 경찰은 지역 소방 인력과 주민 몇 명이 함께 마을 뒤편의 나지막한 능선을 살폈다. 이 능선은 아이들이 평소에 탐험하듯 올라가던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능선의 지면 역시 전날 밤 이슬이 내린 뒤라 발자국 흔적을 식별하기 어려웠다. 작은 자갈이 섞인 흙바닥은 발자국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편이었다. 경찰은 이 시점에서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멀리 이동했다고 보기보다는 평소 다니던 경로 안에서 어떤 흐름이 생겼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그 흐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자료만으로는 명확해지지 않았다. 오후가 지나고 해가 다시 기울기 시작할 무렵 경찰은 다시 한번 가족들과 함께 마을 중심부에서 가까운 지점을 중심으로 동선을 확인했다. 각 가족이 기억하는 아이들의 외출 준비 시각이나 집 밖으로 나간 순간에 대한 구체적 요소는 여전히 조금씩 달랐다. 하지만 아이들이 비슷한 시간대에 마을 어딘가에서 함께 있었을 가능성은 대체로 일치했다. 경찰은 각기 다른 기억들을 하나의 시간 흐름으로 이어붙이기 위해 기록을 가능한 한 세밀하게 정리했다. 그 흐름은 시간대별로 큰 틀을 갖추기 시작했지만 중간중간 불분명한 지점이 남아 있었고 그 지점은 추가 조사 없이는 해석하기 어려웠다. 당일 저녁, 경찰과 주민들은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방향을 다시 살폈다. 그러나 어떤 방향에서도 결정적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누군가 잠시 머무른 흔적처럼 보이는 흙의 눌림 역시 당일 오후의 것인지 며칠 전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밤이 된 뒤 경찰은 일단 조사를 중지하고 다음 날 다시 지형을 확인하기로 했다. 가족들은 집에 머무르기 어려워 서로의 집이나 마을 회관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이 어디에 있을지에 대한 어떤 정보도 새롭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전날과 동일한 영역을 다시 살피며 새벽 이슬로 인해 새롭게 드러나는 흔적이 없는지 확인했다. 그러나 지형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고 흙 바닥은 전날 밤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었다. 조사는 아이들의 이동 가능성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조금씩 범위를 확장했다. 가족들은 아이들이 평소 외출할 때의 습관이나 어떤 곳에서 오래 머무르는 편이었는지 등을 더 상세히 설명했지만 그 정보들도 여러 가능성 중 하나일 뿐 당일의 흐름을 단정할 근거는 아니었다. 경찰은 지역에서 수집된 모든 진술을 기록과 함께 비교했다. 각 진술은 누구도 부정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당일의 자연스러운 기억이었지만 그 기억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기에는 시간 간격이 너무 넓거나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사건 초기의 기록들이
명확한 흐름을 갖추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남았다. 각 증언은 그 시점의 기억을 그대로 담고 있었지만 그 기억들이 아이들의 이동을 완전히 설명해주지 못했다. 경찰은 초기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와 가족들의 설명을 바탕으로 하루 전체의 시간 흐름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했다. 그러나 어느 부분에서도 아이들이 실제로 이동한 경로를 특정할 만한 명확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게 사건 첫날의 기록은 당일의 움직임들을 큰 흐름으로만 보여줄 뿐 세부적인 연결고리는 남아있지 않은 채 하루가 마무리되었다. 경찰은 다음 날 오전까지 진행된 수색 기록을 정리해 보고서 형식으로 남겼다. 그 보고서에는 전날부터 확인한 여러 진술, 지형조사, 그리고 각 시간대별로 정리된 움직임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보고서의 흐름은 전체 하루를 하나의 선으로 이어주지 못했다. 중간중간 비어있는 구간이 있었고 그 구간을 설명할 수 있는 정보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경찰은 진술을 더 모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침이 지나면서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이 전날보다 조금 더 세부적인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가능성을 고려했다. 누군가는 전날 아이들이 지나갔을 것 같다고 말한 구간을 다시 가리켰고 또 누군가는 소리가 났던 방향을 어렴풋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그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 더 흐릿해진 상태였고 정확한 근거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가족들은 경찰의 추가 질문에 아이들의 평소 습관을 다시 설명했다. 평소 5명이 함께 다니는 일이 많았지만 때때로 둘씩 따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 정보는 어느 지점에서 아이들이 함께 있었는지 또 어느 지점에서 흩어졌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해석을 가능하게 했지만 마찬가지로 단정할 수는 없었다. 경찰은 아이들의 외출 시각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의 흐름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추려냈다. 각 가족이 말한 외출 시각은 서로 조금씩 달랐지만 대체로 같은 시간대 안에 있었다. 그러나 이 시간대 안에서도 아이들이 정확히 어떤 순서로 움직였는지는 어느 진술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해가 높게 떠오른 오전 중반, 경찰은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농로까지 범위를 넓혀 다시 한번 지형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흔적이라고 부를 만한 요소는 확인되지 않았다. 흙길이 넓게 퍼져 있어 발자국이 남더라도 형태가 쉽게 흐려졌을 가능성은 있었다. 이날 정오 무렵 경찰은 당일 아이들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큰 흐름으로 정리했다. 아이들이 집을 나선 시점, 마을 안에서 보였다는 진술, 해가 질 무렵,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다는 기억, 그리고 각 지점에서 확인된 지형 조사 결과, 이 모든 내용은 서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정확한 결론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보고서에 이날 확보된 모든 정보를 정리하며 기본적인 판단을 덧붙였다. 각 증언이 당일의 자연스러운 기억이라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그 기억들이 시간의 축에서 서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로 지나갔다고 말할 수 있는 명확한 지점이 없었다는 점이 기록으로 남았다. 마을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 각기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해가 질 무렵 아이들이 여러 명 함께 뛰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오후 늦게 아이들 목소리가 들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아이들 5명의 것이었는지 혹은 다른 아이들이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했다. 경찰은 이날의 조사를 마무리하며 다음 날 진행할 조사의 방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야산과 마을 외곽을 중심으로 더 넓은 범위를 훑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지만 그 판단 역시 확정적 결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흐름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단계적 접근이었다. 이렇게 사건 첫날과 이튿날 오전까지의 기록은 여러 흐름이 존재하지만 그 흐름들이 하나의 완성된 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정리되었다. 아이들이 어디로 향했는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또 어느 지점에서 흐름이 끊겼는지는 그때까지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경찰이 준비한 초기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당일 기록에 남은 여러 조각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문장이 있었다. 그 문장은 어떤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할 수 없는 틈이 남아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적어둔 것이었다. 그 틈은 사건의 다음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중요한 지점으로 남게 되었다. 그렇게 첫날까지의 모든 내용이 정리되면서 이 사건의 기록은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부터 이미 작은 공백을 품은 채 다음 날로 이어졌다. 전날 확보된 기록을 바탕으로 경찰은 아이들이 집을 나선 시간대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의 흐름을 다시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각 가족이 말한 시간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분 단위에서는 오차가 있었다. 어떤 가족은 점심 이후 바로 나갔다고 했고 또 다른 가족은 잠시 집 근처에서 놀다가 조금 뒤에 떠났다고 기억했다. 이 차이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기억의 범위였고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기록에 그대로 남겼다. 아이들이 집을 나선 뒤 가장 먼저 언급된 지점은 마을 중앙에 있는 작은 가게 근처였다. 그곳에서 목소리가 들린 것 같다는 주민의 말이 있었지만 그 주민은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경찰은 그 진술을 오후 이른 시간대의 가능성으로만 기록했다. 당일의 기온과 날씨는 아이들이 밖에서 놀기 적합한 정도였고 하늘은 대체로 맑았다. 흘길은 곳곳에 마른 흙과 자갈이 섞여 있어 발자국이 남더라도 오래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였다. 경찰은 이 지형적 요소를 하루 흐름을 읽는 데에 중립적인 참고 사항으로 덧붙였다. 오후 1시 무렵 마을 윗길 쪽에서 아이들이 여러 명 모여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그러나 그 진술을 한 주민은 멀리서 본 탓에 정확한 인원이 5명인지 혹은 그보다 적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 진술 역시 당일의 흐름 가운데 하나로만 남겼다. 비슷한 시각 다른 주민은 아랫길 방향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린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두 진술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둘 중 어느 것도 배제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하루 동안 두 방향 모두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흐름이 어떤 순서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할 수 없었다. 오후 2시 전후의 기록은 특히 모호했다. 이 시간대를 기억하는 주민들이 정확한 시각을 언급하지 못했고 누군가 아이들을 봤다고 한 말도 짧은 순간의 기억에 가까웠다. 경찰은 이 구간을 가능성만 남아있는 시간대로 그대로 기록했다. 오후 3시 무렵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아이들이
마을 밖을 향하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는 주민도 있었다. 그러나 그 주민은 얼마나 떨어진 거리에서 그 모습을 보았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거리감은 당시 조사에서 가장 불확실한 요소 중 하나였다. 멀리서 본 장면은 인원과 행동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경찰은 아이들이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로를 시간대별로 다시 표시했다. 마을 윗길, 아랫길, 작은 개울 옆길, 그리고 밭 사이로 이어지는 좁은 길. 이 네 방향은 당일 주민 증언에 등장한 모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각 증언이 가리키는 시간대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그 부분을 해석 없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겼다. 오후 4시가 넘어서면서 마을 대부분은 일상의 고요로 돌아갔다. 이 시간대에 아이들에 대한 목격 정보는 거의 없었다. 경찰은 이 공백이 정보의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아이들이 그 시간대에 한 장소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남겼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무렵 몇몇 주민은 멀리서 아이들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산 쪽에서 들렸는지 마을 안쪽에서 들렸는지에 대해서 증언은 서로 달랐다. 이 차이는 기억이 흐릿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었고 지형적 음향 때문일 수도 있었다. 경찰은 어느 쪽도 단정하지 않았다. 단지 그 시간대에 아이들로 보일 수 있는 움직임이나 소리가 여러 방향에서 언급되었다는 사실만을 기록에 남겼다. 오후 5시를 넘기면서 하루의 흐름은 점점 더 모호해졌다. 아이들을 본 사람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어른들은 저녁 준비나 각자의 일로 바빴던 시간대였다. 경찰은 이 시간대의 공백 역시 특별한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정보가 남지 않은 구간으로만 정리했다. 오후 5시 무렵의 공백 이후 경찰은 하루 흐름이 다시 나타나는 지점을 찾기 위해 주민들의 저녁 준비 시간대까지 포함하여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진술을 확인했다. 저녁이 가까워지면서 마을 곳곳에서는 밥 짓는 연기와 생활 소리가 뒤섞이기 시작해 멀리서 들리는 소리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각이었다. 이 시간대에 아이들을 보았다는 주민은 없었다. 경찰은 아이들이 그 무렵 한 장소에 머물렀을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그러나 그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는 당일 기록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어떤 주민도 그 시각대에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신하지 못했다. 오후 6시가 지나면서 마을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초기 조사 기록에 따르면 몇몇 주민들이 멀리서 아이들로 보이는 움직임을 언뜻 본 것 같다고 말했으나 그 장면은 빛이 사라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확하게 식별되기 어려웠다. 경찰은 그 기억 또한 확실한 정보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남겼다. 가족들이 아이들이 늦어졌다고 느끼기 시작한 시점 역시 각기 달랐다. 누군가는 저녁을 준비하던 중에 잠시 아이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느꼈고 또 다른 이는 해가 거의 사라졌을 때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경찰은 이 시각 차이가 누군가의 실수가 아니라 각 집의 생활 패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록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마을 전체가 어두워진 뒤 가족들은 각자 손전등을 들고 주변을 한 번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가족들이 처음 확인한 지점은
평소 아이들이 오래 머물던 공터, 집 앞에서 이어지는 작은 흙길, 그리고 야산 입구 방향이었다. 그러나 그 어떤 곳에서도 아이들이 다녀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때 들어온 몇몇 주민의 진술 속에는 같은 시각 마을 아래쪽에서 어렴풋한 목소리가 들렸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아이들의 것이었는지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한 생활 소리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 진술 또한 정확한 판단을 제공하지 않는 정보로 남겼다. 오후 7시가 넘어가자 가족들은 아이들이 단순히 늦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길을 잃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마을 주변의 지형은 어린아이들이 길을 잃을 만큼 복잡하지 않았고 평소에도 사람들이 오가는 구간은 제한적이었다. 경찰은 아이들이 어느 순간 평소 동선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을 기록에만 남겼다. 이 시간대 이후 가족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더 넓은 범위로 움직였다. 야산 입구에서 조금 더 올라간 지점, 작은 돌무더기가 쌓여 있는 평평한 곳, 그리고 개울 옆 좁은 길까지 손전등 불빛이 닿는 범위를 확대해 살폈지만 마찬가지로 확인할 만한 흔적은 없었다. 가족들이 마을 가장자리와 윗길을 거의 동시에 확인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경찰에게 신고하겠다는 결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각 가족이 어떤 시각에 신고를 하자고 말했는지는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경찰은 그 차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 가족이 비슷한 시간대에 아이들의 부재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점이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첫 수색은 가족과 주민들에 의해 여러 차례 이루어진 뒤였다. 경찰은 현장에 남아있는 모든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가족들의 움직임까지 함께 기록했다. 그러나 가족들이 지나간 경로 역시 아이들이 실제로 다녀갔는지 여부를 증명해주지는 않았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목격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그 지점은 어느 진술에서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누군가는 오후 이른 시간에 아이들을 보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오후 늦은 시각까지 멀리서 움직임이 보였다고 했다. 그러나 두 진술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과 거리감의 차이가 있었고 이 차이는 당일 흐름을 하나의 선으로 이어주는데 어려움을 만들었다. 경찰이 각 시간대를 비교하며 정리했을 때 남아있는 것은 사라진 흐름의 빈칸이었다. 이 빈칸은 당일 아이들이 어떤 경로를 선택했는지 또 어디에서 흐름이 달라졌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빈칸은 그날 이후 진행될 모든 조사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지점이 되었다. 이렇게 해가 지기 전후의 흐름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기록으로 남았다. 각 증언은 당시의 자연스러운 기억이었고 그 기억들 사이에는 큰 틀에서 공통점이 있었지만 세부적인 시각과 방향은 서로 달랐다. 경찰은 그 차이를 사건 초기 기록의 특징으로 정리했다. 경찰은 가족들과 대화를 나눈 뒤 당일 오후의 흐름을 다시 작은 단위로 나누어 정리하려 했다. 아이들이 집을 나선 시각, 마을 안에서 들렸다는 목소리, 그리고 해가 기울기 전후의 짧은 목격처럼 남은 정보들. 그러나 이 모든 조각들은
서로 이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시간대별로 흐름을 재정렬하면서 먼저 정확히 확인된 단서가 있는지 하나씩 점검했다. 그러나 어느 지점에서도 분명한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기록은 확보되지 않았다. 증언들은 자연스러운 생활 기억이었지만 정확한 순서나 위치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이날 오후의 공백은 특히 두드러졌다. 마을 안에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한 사람은 있었지만 그 소리가 언제 어느 방향에서 들렸는지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이 정보를 하루의 흐름을 좁히기 위한 단서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족들이 아이들의 평소 생활을 설명한 기록에는 그날이 특이하거나 평소와 다른 점이 없었다는 말이 반복되었다. 특별한 약속이나 일과도 없었고 아이들은 방학 중이라 대부분의 시간을 마을 주변에서 보냈다. 경찰은 이 평범함이 오히려 흐름을 좁히기 어렵게 만든다고 적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에는 특이한 행동을 기억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해가 진 뒤 가족들이 확인했던 지점들을 다음 날 새벽 다시 살폈다. 그러나 흘길 깊이가 얕아 발자국이라고 부를 만한 흔적은 이미 지워져 있었다. 이 지역은 밤새 이슬이 쉽게 내려 흙 표면이 빠르게 변하는 특성이 있었다. 경찰의 수첩에는 새벽 기온, 흙의 상태, 그리고 조사 구역의 밝기 정도가 세밀하게 적혔다. 이 정보들은 흔적이 남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조사 당시 상황을 그대로 기록한 내용이었다. 다음으로 경찰은 마을 외곽의 능선을 따라 아이들이 다녀갔을 가능성이 있는 짧은 산길들을 살폈다. 이 산길은 어른들이 자주 이용하는 길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은 놀이 중에 가끔 올라가던 편이었다. 그러나 그 길 역시 아침 햇빛 아래에서 확인된 흔적은 없었다. 당시 마을 지도에는 산길과 밭길이 여러 갈래로 얽혀 있었고 그중 일부는 작은 돌이나 나뭇가지가 흩어져 있어 발걸음을 가볍게 바꿀 수 있는 구조였다. 경찰은 아이들이 이 길들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기록에 남겼지만 흔적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길을 지목할 수는 없었다. 오전 시간이 지나면서 경찰은 아이들이 마을을 떠났다는 가설도 임시적으로 기록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단서는 그 시점까지는 없었다. 어느 주민도 아이들이 마을 밖으로 향하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가능성을 열어둔 채 기록만 남겼다. 가족들은 아이들이 평소에 즐겨 다니던 길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작은 나무 다리를 건너는 길, 야산 초입의 돌계단, 공터 옆 흙길처럼 아이들에게 익숙한 장소들이 있었다. 경찰은 그 지점들을 순차적으로 살폈지만 당일 움직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정보는 없었다. 오전 중반 경찰은 마을 회관 앞에서 주민 몇 명에게 전날 들었던 진술을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추가로 얻은 정보는 거의 없었다. 오른쪽에서 들렸다는 목소리가 사실은 왼쪽에서 들린 것 같다는 등의 작은 차이만 있었지만 그 차이를 근거로 경찰이 판단을 내릴 수는 없었다.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실제로 보였다고 확정할 만한 시간대는 이 시점에서도 정리되지 않았다. 각 진술은 자연스러운 생활의 조각이었지만 그 조각들이 시간의 흐름 안에서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한 상태였다. 경찰은 당일 오후부터 밤까지의 공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지만 여전히 연속적인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다. 흩어진 증언들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없었다. 이날까지 확보된 기록들은 하루의 움직임을 큰 틀로만 보여줄 뿐이었다. 아이들이 어느 지점에서 흐름이 달라졌는지 또 어떤 순간부터 기록이 사라졌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이 빈 구간이 앞으로의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만 남겼다. 그 판단은 확정적 의미가 아니라 기록에 남아있는 공백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였다. 이렇게 당일 오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의 시간은 여러 모습으로 남겨졌지만 어느 하나도 흘러가는 시간을 완전히 설명해 주지는 못했다. 그 시간대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경찰은 이날까지 확보된 모든 시간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집을 나선 시각, 마을 안쪽에서 들렸다는 목소리, 누군가 멀리서 보았다고 한 움직임, 그리고 해가 진 뒤 가족들이 손전등을 들고 확인했던 지점들까지 모두 한 흐름 안에 배치해 보았지만 여전히 빈틈이 남아 있었다. 그 빈틈은 어느 한 시간대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었다. 오후 이른 시간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리고 저녁부터 밤으로 넘어가는 순간까지 짧지 않은 구간이 연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경찰은 그 틈이 특정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단지 기록으로 남아있는 정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보고서에 적었다. 가족들은 경찰과 함께 아이들이 평소 머물던 장소들부터 마을 외곽의 작은 길까지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그 과정에서도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흙길은 이미 여러 번 밟힌 뒤였고 작은 자갈들은 발자국을 남기기 어려운 상태였다. 풀숲의 방향이나 돌 주변의 흔적 역시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오전 시간이 깊어지자 경찰은 각 진술들 사이에 있는 시간차와 거리감을 다시 검토했다. 그러나 어느 지점에서도 시각적인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누군가 멀리서 보았다는 모습은 거리감 탓에 인원 확인이 어렵고 목소리가 들렸다는 기록 역시 정확한 방향을 특정할 수 없었다. 당일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마을을 벗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러 가능성으로만 남았다. 어떤 주민도 그 모습을 확실하게 보지 못했고 마을을 빠져나가는 길은 오후 시간대에 사람들의 시선이 닿기 어려운 각도가 많았다. 그러나 그 길들에서도 확실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까지의 자료를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일단 멈추고 각각의 조각들을 그대로 보관하는 방식을 택했다. 정보를 억지로 이어붙이면 오히려 당일의 실제 모습을 왜곡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당일 기록의 특징이 차분하게 정리되었다. 자연스러운 생활 소리, 멀리서 본 그림자 같은 움직임, 정확하지 않은 시각, 그리고 해가 지기 전후의 긴 정적. 이 모든 요소는 당일의 흐름을 구성하지만 그 흐름을 완전히 설명해 주지는 못했다. 경찰은 다음 단계의 조사가 이 빈 구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만 적었다. 그 적힌 문장은 어떤 의미나 결론을 담지 않았다. 그저 그날 확보된 자료로는 시간의 흐름 전체를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리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실종 당일 처음 24시간의 기록은 여러 방향이 동시에 존재했지만 그 방향들이 하나의 형태를 이루지 못한 채 정리되었다.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기록에서 사라졌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그 공백은 다음날 조사로 그대로 이어졌다. 그날의 흐름은 이 조용한 기록의 상태 그대로 시간만 남긴 채 멈춰 있었다. 마을은 산자락 아래의 완만한 경사면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지역은 작은 논과 밭이 번갈아 이어지고 지붕이 낮은 집들이 한 줄로 늘어선 구조를 갖고 있었다. 집과 집 사이의 골목은 차 한 대가 지나가기 어려울 만큼 좁았고 흘길은 사람들의 발걸음에 따라 조금씩 형태가 바뀌었다. 이런 공간적 특징은 평소에는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었지만 누군가의 이동 흐름을 나중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적지 않은 제약으로 작용했다. 마을 중앙에는 작은 회관과 우물이 있었다. 이곳은 주민들이 하루 동안 가장 자주 마주치는 지점이었고 이 지역의 생활 동선이 이 회관을 중심으로 조용하게 순환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그날 이곳을 지났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누군가는 아침 무렵 아이들 목소리가 들린 것 같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그 시간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각자의 일상이 다른 패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은 제각각 남았다. 마을 뒤편의 낮은 야산은 아이들에게 익숙한 공간이었다. 경사가 완만한 편이라 위험하다고 느낄 만한 요소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산길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능선과 능선 사이의 작은 틈을 지나며 형태가 계속 바뀌었다. 길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누구나 그 길을 정확히 따라간다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흙과 돌이 섞여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었다. 경찰이 당일 이 산길을 조사했을 때도 흙의 상태가 일정하지 않아 발자국이 남기 쉬운 곳과 금방 지워지는 곳이 공존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평소 다니던 길은 산길뿐만이 아니었다. 마을을 따라서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고 개울 옆 좁은 길은 예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밭으로 이동할 때 이용하던 길이었다. 이 길은 당시에도 아이들이 자주 지나던 곳이었지만 물기가 있는 지형이라 흔적이 쉽게 남지 않았다. 경찰은 이 길 역시 아이들이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범위로 기록했지만 당일에는 특별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마을 외곽으로 나 있는 도로는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았다. 당시 이 지역은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 낮 동안에도 도로에 사람이 자주 보이지 않는 편이었다. 이 도로는 마을과 외부를 연결하는 몇 안 되는 통로였지만 아이들이 그날 이 길을 이용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누구도 그 시각대에 도로를 지나가는 아이들을 명확히 보지 못했다. 마을의 구조는 한눈에 파악하기 쉽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사람이 잠시 머물렀다 지나가도 흔적을 남기기 어려운 곳이 많았다. 작은 창고 뒤편, 대나무가 심어진 가른 울타리 사이, 집과 집 사이에 그림자가 드리운 공간, 그리고 밭 가장자리에 놓인 돌담 주변은 누군가 지나가더라도 흙이나 풀의 움직임이 금방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 이는 마을 주민들이 평소 일을 하면서 흙과 풀을 자주 밟고 지나간 탓도 있었다. 이 지역의 하루 생활은 아침과 저녁에 분명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지만 낮 시간대에는
주민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는 구조였다. 아이들이 낮에 마을을 돌아다닐 때 어른들의 시선이 항상 따라붙지 않았던 이유도 이 생활 구조 때문이었다. 낮 동안 마을 중심부에는 사람의 움직임이 적었고 누가 언제 지나갔는지를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마을 바깥으로 이어지는 능선은 이 지역 특유의 지형적 특징을 보여준다. 산 전체가 높지 않지만 능선을 따라 작은 골짜기가 여러 개 나뉘어 있어 사람의 움직임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보일 수 있었다. 능선 사이의 골짜기들은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았고 해가 지면 더 빨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경찰은 아이들이 이동했을 가능성을 검토할 때 이 지형적 특성을 기록에 적어두었다. 그러나 이 특성만으로 당일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생활 반경 안에서 서로를 알고 지냈지만 하루 동안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까지 꼭 기억하지는 않았다. 특히 점심 이후 몇 시간은 일터나 집안일로 시간이 지나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다는 기억조차 자연스럽게 흐려질 수 있었다. 경찰이 확보한 진술들이 서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생활 구조였다. 마을 주변에는 넓은 평지가 거의 없었고 모든 길이 완만한 경사를 중심으로 이어져 있었다. 아이들이 여러 명이 함께 움직였다면 누군가 봤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지역의 지형은 조금만 시야에서 벗어나도 움직임 전체를 놓치기 쉬운 구조였다. 특히 길과 길 사이가 짧은 골짜기나 언덕으로 막혀 있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을 모두 바라볼 수 없었다. 이 지역의 오래된 생활 방식은 사람들이 각자 시간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점심시간에 잠시 쉬는 사람도 있었고 오후 내내 밭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다. 따라서 누군가 아이들을 봤다고 말해도 그 시각과 상황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어려웠다. 이 생활 리듬은 평소에는 아무 문제를 만들지 않았지만 하루의 기록을 복원하려는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제약이 되었다. 마을 안쪽의 좁은 골목과 그 위로 이어지는 산길은 아이들이 자주 머물렀던 공간이지만 흙과 돌, 작은 풀숲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어 누가 지나갔는지 밝히기 어려웠다. 경찰은 이 지형에서 흔적이 남기 어렵다는 점을 기록에 남겼다. 이 기록은 단순한 관찰일 뿐 특정한 방향을 가리키는 판단은 아니었다. 이 지방의 특성상 저녁 무렵에는 집집마다 불이 일찍 꺼지고 마을은 빠르게 조용해졌다. 주민들의 하루가 짧게 마무리되는 편이라 저녁 이후 누가 어디를 지났는지에 대한 정보가 더 적었다. 당일 저녁 목소리나 움직임을 들었다는 증언이 흔치 않았던 이유도 이 생활 구조와 맞닿아 있었다. 마을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하지만 흔적을 찾기 어려운 지형과 사람들이 하루 중 대부분을 집 밖에서 보내지 않는 생활 방식 그리고 시야가 빠르게 가려지는 구조가 겹쳐 있는 공간이었다. 이 요소들은 사건 이후 아이들의 동선을 확인하고 자료를 다시 정리하는데 점진적인 장애물이 되었다. 경찰은 이 지역의 구조가 당일의 흐름을 좁히는데 완전한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그 구조가 당일 기록에서 드러난 공백을 설명해주는 작은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기록에 남겼다. 어떤 방향으로든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이 환경은 그날 하루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였다. 이렇게 마을의 지형과 생활 구조는 사건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당일 기록에서 드러난 여러 공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배경으로 남아 있었다. 그 배경은 조용하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조사 내내 반복되었다. 마을의 생활 방식은 사건 당일과 그 이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아침 햇빛이 완전히 들기 전부터 각자의 일과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밭으로 향하는 사람은 해가 뜨기 전에 움직였고 집안일을 맡은 사람은 해가 중천에 오르기 전까지 마을 안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이 생활 흐름은 마을 전체가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자리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 마을을 지나는 사람을 항상 살피기는 어려운 형태였다. 경찰은 이 지역의 평소 일과를 살펴보며 아이들의 움직임이 왜 쉽게 기록되지 않았는지를 조용하게 확인했다. 당일 낮 동안 마을 중앙을 지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기록, 오후 시각대에 여러 집이 동시에 비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해가 질 무렵 문이 닫힌 집이 많았다는 사실은 아이들의 흐름이 누군가의 시야에 잡히지 않을 가능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마을을 둘러싼 지형은 곳곳에 시야가 끊기는 지점을 만들고 있었다. 집 앞에 작은 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그 뒤편의 골목과 흙길은 멀리서 보면 하나의 어두운 덩어리처럼 보였다. 특히 능선 아래로 이어지는 작은 굴곡들은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 더 빨리 그늘 속으로 들어갔다. 이 지형적 특성은 사람이 지나더라도 멀리서는 식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경찰은 이 지역의 오래된 지도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지형을 여러 차례 비교했다. 지도에는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걸어 다니며 만들어진 작은 길들이 간신히 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길들은 지형 변화나 주민들의 생활 변화에 따라 조금씩 형태가 달라져 있어 아이들이 당일 어느 길을 선택했는지는 어느 하나로 정리할 수 없었다. 마을 회관 뒤편에 있는 공터는 아이들이 평소 자주 모이던 장소였다. 그러나 이 공터는 흙바닥이 고르지 않고 사람이 지나가도 흙이 금방 다시 흩어져 흔적이 남기 어려웠다. 경찰이 이 공터를 조사했을 때도 특별한 변형은 발견되지 않았다. 흙이 고르게 퍼져 있는 모습은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마을 동쪽의 작은 개울은 길을 나누는 경계처럼 작용했다. 개울을 건너는 나무 다리는 오래되어 밟으면 소리가 났지만 그 소리를 누가 언제 들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았다. 누군가는 오후에 소리가 났던 것 같다고 회상했지만 그 소리가 사람이 건넌 건지 바람에 흔들린 나뭇가지가 부딪힌 건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능선과 능선 사이의 골짜기는 사람의 발걸음을 어디로든 흩어지게 만들 수 있는 구조였다.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멀리서 보면 잡초가 가려 식별하기 어려웠고 일부 길은 밭과 밭 사이로 이어져 어른조차 자주 사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 길들 또한 아이들의 이동 가능성으로만 남겼다. 당일 흔적이 없다는 점은 그 길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사용했다는 의미도 둘 다 아니었다. 사건 초기 가족들이 아이들을 찾기 위해 손전등을 들고 확인했던 지점 중 일부는 여러 갈래가 만나는 작은 삼거리였다. 이 지점은 마을 안쪽에서 볼 수 없는 방향으로
길이 꺾여 있어 누군가 지나가더라도 집 안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이 지역에서는 이런 구조가 흔했다. 길은 하나로 이어지지만 집과 나무와 지형이 시야를 겹겹이 가리고 있었다. 경찰은 아이들이 평소 어떤 장소를 좋아했는지를 가족들과 주민들에게 들었다. 작은 바위가 모여 있는 곳, 나무가 휘어진 모양이 특징적인 장소, 개울가에서 물장구를 치던 넓은 자리처럼 여러 장소가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 장소들 역시 당일의 흐름을 좁히는 데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각 장소는 당일의 많은 가능성 중 하나로만 남았다. 이 지역의 생활 방식 중 또렷하게 드러난 특징은 저녁 이후 마을 전체가 빠르게 조용해진다는 점이었다. 불빛이 적고 사람들의 대화도 거의 들리지 않아 누군가 지나가더라도 집안에서 쉽게 눈치채기 어려웠다. 사건 당일 역시 저녁 무렵 이후의 흐름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비어 있었다. 그 비어 있는 시간은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졌다. 경찰은 이 지역의 특성을 사건과 직접 연결하지 않고 생활의 배경으로만 기록했다. 그러나 이 배경은 당일의 시간이 왜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조용하게 보여주는 요소였다. 지형은 넓지만 길은 좁고 집들은 가깝지만 시야는 자주 끊어지며 사람들은 가까이 살지만 낮 동안 서로의 움직임을 꼭 지켜보지 않는 구조였다. 이 모든 특성은 하루의 기록이 여러 조각으로 남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경찰은 마을 가장자리에서 능선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다시 살펴보며 흘길의 상태를 기록했다. 움푹 들어간 부분과 작게 솟은 돌, 전날 비에 젖었다가 말라 부분적으로 굳은 흙의 표면이 그대로 적혔다. 이 기록은 그 길을 누가 지나갔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사 당시 지형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남기기 위한 목적이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능선은 멀리서 바라보면 하나의 곡선처럼 보였지만 실제 가까이 가서 보면 작은 굴곡과 틈이 많았다. 이 굴곡들 사이에는 사람이 잠시 숨어 있어도 멀리서는 보이지 않을 정도의 시야 차단이 있었다. 이 특성은 아이들의 이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당일 오후 아이들의 목격 정보가 흩어진 형태로 남았다는 점을 설명해주는 배경이 되었다. 마을 안쪽 골목은 햇빛이 짧게만 비쳤다. 하루 동안 그늘이 지는 시간이 길어 흙의 상태가 일정하지 않았고 사람이 지나가도 흐트러진 모양이 금세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은 이 부분 역시 흔적이 남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로 조용히 기록했다. 이 지역은 지형 자체가 누군가의 이동을 하나의 선으로 보이게 만들기보다 짧은 조각들로 흩어지게 만드는 구조였다. 이 조각들은 나중에 하나의 흐름으로 묶으려 해도 중간중간 비어있는 부분이 많았다. 경찰이 이 지역을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지형은 당일 기록을 좁히기보다는 그 기록이 왜 여러 조각으로 남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마을의 구조와 지형, 주민들의 생활 방식은 당일 흐름의 공백을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백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었는지를 조용하게 드러내며 기록으로 남았다. 경찰은 며칠 동안 이 지역을 살피며 지형과 생활 구조를 그대로 기록하는 작업을 계속했다. 이 작업은
특정한 방향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일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을 남기기 위한 과정이었다. 조사 기록에는 마을 곳곳의 빛의 흐름이 하루 중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적혔다. 아침에는 능선 위에서 내려오는 빛이 골목과 흘길의 일부만 밝히고 낮에는 단단한 지붕과 나무 그림자가 여러 조각의 그늘을 만들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 산자락이 마을 절반을 가려 흘길을 따라 내려오는 그림자가 빠르게 퍼졌다. 이 빛의 변화는 사람의 움직임을 어떤 시간대에는 잘 보이게 만들고 또 어떤 시간에는 자연스럽게 숨기기도 했다. 경찰이 확인한 마을 외곽의 능선 아래 작은 공간들은 평소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장소였다. 그러나 조사 당시 이 공간들의 형태를 기록하면서 각 장소가 가진 시야의 한계를 차분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능선 사이에 작은 움푹 들어간 틈은 멀리서 보면 하나의 어두운 면처럼 보였다. 이 면은 사람이 지나가더라도 움직임을 잘 드러내지 않는 위치였다. 마을과 능선을 잇는 길의 상태도 그대로 기록된다. 작은 돌이 박힌 흘길, 걷는 사람의 무게에 따라 형태가 쉽게 바뀌는 모래와 흙, 전날 비에 젖었다가 아침 햇빛의 마른 표면, 그리고 지형이 낮게 꺼진 구간 등이 조사 수첩에 조용히 적혔다. 이 모든 요소는 흔적이 잘 남지 않는 지형의 특징으로 그대로 남았다. 집과 집 사이의 골목은 사건 당시뿐 아니라 평소에도 누가 지나갔는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구조였다. 낮은 담과 지붕, 나무가 드리운 그림자가 골목 일부를 차단했고 좁은 길의 끝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져 한 지점에서 모든 길을 바라볼 수 없었다. 경찰은 이 구조가 당일 흐름에서 빈칸이 남을 수 있는 가능성 중 하나라고만 적었다. 마을의 생활 환경은 오랜 시간 동안 크게 바뀌지 않았다. 사람들은 밭과 집을 중심으로 움직였고, 낮에는 집안이나 밭에서 조용한 시간이 길게 이어졌다. 이 시간대에는 마을을 지나는 사람을 누군가 반드시 보는 구조가 아니었다.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경우도 누군가 눈으로 따라가는 형태보다는 소리를 통해 존재를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이 확보한 목소리 관련 증언들이 대부분 방향이 불확실한 이유도 이 생활 구조에 맞닿아 있었다. 능선 가까이에서 작은 바람이 부는 소리, 대나무 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산자락 아래에서 울리는 개울의 잔잔한 흐름은 마을의 여러 소리를 섞어 놓는 역할을 했다. 사람이 걷는 발자국 소리도 이 환경에서는 멀리까지 분명하게 들리지 않았다. 경찰은 이 부분을 당일 소리 관련 진술이 서로 달라진 이유로 기록했다. 어디까지나 환경에 대한 관찰이었고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형과 생활 구조를 확인하는 과정은 하루나 이틀로 끝나지 않았다. 경찰은 시간대별로 같은 장소의 빛과 그림자, 흘길의 상태, 사람들의 움직임을 여러 번 비교했고 각 기록은 그대로 정리되었다. 이 기록들은 사건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조건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조용하게 보여주었다. 마을 곳곳을 다니며 경찰이 남긴 기록의 대부분은 환경에 대한 사실적 묘사였다. 누군가 지나갔음을 드러내는 흔적을 찾기 위한 노력과는 별개로 당시 지형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남겨놓는 작업이었다. 그 지형적 모습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었다. 경찰은 마을의 전체 구조가 사건의 흐름을 결정하거나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러나 이 구조가 사건 당일 여러 정보가 분리된 조각처럼 남게 만든 환경적 조건이었다는 사실은 관찰된 그대로였다. 이렇게 마을의 지형과 생활 구조는 그날의 기록에 나타난 빈칸들을 설명하거나 확정하지 않은 채 조용한 배경으로 남아 있었다. 경찰이 남긴 문서에서도 이 배경은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당일을 이해하는 환경적 맥락으로만 자리했다. 이 지역 특유의 구조는 그저 그곳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일상의 형태였고 사건 당일에도 그 모습 그대로였다. 그 모습은 흐름을 좁히지는 못했지만 왜 그 흐름이 여러 조각으로 남았는지를 차분하게 드러내며 기록 속에 이어져 있었다. 경찰은 당일 확보된 기록을 모두 정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휴대전화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 시절의 휴대전화는 현대와 같은 위치 기록이나 세밀한 데이터가 남지 않았지만 전원이 켜져 있었는지 신호가 잡혔는지 정도는 기지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기지국 기록에 따르면 아이들이 집을 나선 시간대와 해가 지기 전후의 흐름 사이에 특별한 변화는 남아있지 않았다. 신호세기는 마을 주변에서 흔히 나타나는 불규칙한 수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경찰은 이 기록을 특정한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신호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 아이들의 이동이 없었다는 의미도 아니었고, 반대로 신호가 끊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는 의미도 아니었다. 그저 휴대전화가 당일 하루 동안 특별한 전원 변화나 간섭 없이 일반적인 범위 안에 있었다는 사실만 기록으로 남았다. 전문가들은 기지국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 지역의 전파 특성을 같이 살펴보았다. 산자락 아래의 마을은 신호가 일정하지 않은 구간이 많았고, 특히 능선 사이 좁은 골짜기에서는 신호가 갑자기 약해졌다가 잠시 뒤 다시 강해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했다. 이는 마을 주민들이 평소에도 경험하던 현상이었다. 전문가의 기록에도 이 변동성을 특정한 사실과 연결하지 말아야 한다는 문구가 함께 적혀 있었다. 경찰은 증언들을 다시 검토하면서 시간대별로 흐름이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지를 조용하게 확인했다. 어떤 주민은 오후 늦게 멀리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다고 했지만 그 말은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는 정보가 아니었다. 또 다른 주민은 해가 지기 전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잠시 본 것 같다고 했지만 그 역시 거리감 때문에 확실한 판단이 어렵다고 기록되었다. 가족들의 진술은 서로 모순되지 않았지만 세부적인 시간과 방향에서는 작은 차이가 있었다. 경찰은 이 차이를 기억의 오류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루 동안 서로 다른 일을 하며 다른 장소에 있었던 만큼 아이들이 보였다고 느낀 순간도 각기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지역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지형적 특성을 보고서의 말미에 조용히 남겼다. 능선 아래에서 올라오는 빛의 변화, 골짜기에서 울리는 소리의 확산 방식, 집과 나무가 시야를 끊는 구조 등이 사람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거론되었다. 그러나 이 요소들 역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기록하기 위한 참고 사항으로만 남았다. 경찰은 아이들의 이동 경로를 좁히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들이 평소 사용하던 물건, 아이들이 자주 다니던 길의 상태, 마을 외곽의 작은 도로 등을 다시 살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는 않았다. 흙길의 표면은 밤새 이슬이 내려 조사 시점에는 이미 깊이가 흐려져 있었고 돌담 주변도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록에는 당일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확실한 지점이 없었다는 문장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이 문장은 어떤 결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 자체의 한계를 그대로 정리한 내용이었다. 경찰은 자료의 부족을 특정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기 위해 가능한 표현을 최소한으로 줄여 사실만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평소 다니던 길을 여러 차례 직접 걸어보았다. 길의 길이, 흙의 깊이, 경사의 정도, 바람이 불 때 풀숲이 어떻게 흔들리는지까지 기록에 담겼다. 이 기록은 당일 아이들이 어떤 경로를 선택했는지를 밝혀주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날과 비슷한 조건이 어떤 환경을 만들었는지를 조용히 보여주었다. 마을과 외곽을 연결하는 도로 역시 특별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당일 오후 그 길을 지나는 사람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았고 주민들 역시 누군가 그 도로를 걸어갔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기억의 부재는 그 길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낮 동안 도로 주변에 사람이 거의 없었던 탓에 누가 지나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있었다. 경찰은 당일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가족들이 직접 확인한 구역들을 다시 누적해 살폈다. 손전등을 비춘 각 장소, 흙길의 형태, 능선 아래의 작은 공간 등 모든 지점은 여전히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그 자리 그대로 있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이 정리한 자료는 하루 동안의 움직임이 여러 조각처럼 남아있다는 사실에 집중되어 있었다. 각 조각은 당일의 일부를 보여주었지만 그 조각들을 이어붙여 하나의 선으로 만드는 일은 자료상 불가능했다. 이 판단은 어떤 결론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당일 기록의 성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였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여러 경로를 가정했지만 그 가정들은 각각의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능선 아래의 길은 당일 햇빛이 빠르게 사라진 시각에 식별이 어려웠을 수 있었고 마을 안쪽 골목은 사람이 지나가더라도 흙이 금방 원래대로 돌아가는 구조였다. 개울 옆 길은 흔적이 남기 어려웠고 외곽 도로는 사람이 지나가도 주변에서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경찰은 이 모든 가능성을 각기 다른 방법으로 기록했지만 어느 하나도 당일의 흐름을 단정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전문가와 경찰이 남긴 기록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장은 자료에 빈 구간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빈 구간은 설명되지 않은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그저 자료상 확인할 수 없는 시간대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남아 있었다. 마을 주민들 역시 시간이 지나 자신이 본 모습이나 들었던 소리를
다시 떠올렸지만 그 기억들은 당일보다 흐릿해져 있었다. 경찰은 이 기억들을 정확한 단서가 아니라 참고할 수 있는 조각으로만 기록했다. 각 조각은 당일의 일부를 보여줄 수 있었지만 흐름 전체를 설명해 주지는 않았다. 자료가 모두 정리된 뒤 경찰은 조사 기록의 마지막에 이 사건이 어떤 결론을 향해 나아간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짧게 적었다. 이 문장은 사건이 해결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확보된 정보가 하루의 흐름을 완전한 형태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차분하게 정리한 것이었다.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당일 기록에서는 시간의 일부가 식별되지 않는다는 문장이 조용하게 적혀 있다. 이 문장은 가설이나 추정이 아니라 자료 자체가 가진 상태를 그대로 나타낸 것이었다. 남겨진 공백은 어떤 방향으로도 쉽게 해석할 수 없었고 해석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자료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었다. 이렇게 당일의 흐름을 살펴본 모든 기록과 분석은 하나의 결론을 만들지 않은 채 조용히 끝을 맺었다. 흐름 곳곳에 남은 빈칸은 설명되지 않은 상태로 문서 속에 남아 있었고 그 빈칸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같은 모습을 유지했다. 그 공백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록 속에 남아있는 상태로 그날을 이해하는 여러 시도 사이에서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의 시간들은 조용히 흘러갔다. 기록은 머무른 자리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남겨진 자료들은 흩어진 조각 그대로 문서 안에 머물렀다. 확인되지 않은 흐름은 시간이 지나도 새로운 형태를 드러내지 않았다. 누군가의 기억도 지형의 흔적도 그 빈칸을 채우지 못한 채 조용히 같은 모습을 유지했다. 조사는 당시 확보된 정보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모든 과정을 기록했지만 그 기록이 하루의 전체를 말해주지는 않았다. 남은 것은 해석되지 않은 시간 그리고 설명되지 않은 공백이었다. 그 공백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날의 일부로 남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